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하는 운입니다. 우리 이제 명리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운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도 그 궁금증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이 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100%는 불가. 그 이유는요, 우리 생각보다 이 자연, 그리고 이 우주는요, 너무나 정교하고 무섭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 신체 기관들도 이제 저는 뭐 의학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가끔 다큐나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와, 우리 신체가 이렇게 정교해? 저렇게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막 이렇게 많이 뭐 작용하고 그래? 뭐 이를테면 코털이 나는 것도 어떤 필터링의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있죠. 코털 말고 더 좋은 예시가 있었을 법도 한데 생각난 게 코털이었습니다. 네. 네, 뭐 아무튼요, 대단히 정교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 정교한 그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100%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운은 이거예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기 살인자가 이렇게 있어요. 살인 예정자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길 가던 피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이 살인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발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피해자는 등장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내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 이 무고하게 생명을 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운에 대한 저의 개념은요, 딱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길가에 개미를 보고 운은 변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나가는 길가의 개미라는 거는 매우 사소한 것을 상징합니다. 매우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것을 보고도 그 운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운이 변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항로가 조금씩 변경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살인자가 될 사람이 실은 뭐 큰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피해자가 될 사람이 그 순간에 그냥 어디가 단순히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운이 조금씩 변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어제 나는 금이 강한데 왜 수학을 못할까라는 영상을 올리고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그런 영상을 올린 바람에 내가 올린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은 나 수학과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나 수학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해당 자극을 받는다. 그게 이제 저희 유튜브가 되겠죠. 해당 자극을 받는 것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정되지 않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자연이 얼마나 무섭나 하면요, 얘와 얘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얘네 둘이 서로 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얼기설기 엮이면서 들어가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운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저는 병화일간인데 자월생이에요. 그럼 모친궁이 추워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걸 감명할 때 모친으로 인해서 추웠을 수도 있고, 또는 모친으로 인해서 깊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 모친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일반론적으로 사주 감명하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당신은 결국에 신랑하고 이혼할 거고, 아유 남자복도 없고 되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진짜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혼하시고 대단히 불우하고 괴롭게 사셨다. 그러면 저에게 요 자수는 저를 춥게 만드는, 추울 수도 있는 기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 모친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어도, 아니야, 기도의 힘, 사람의 힘,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그러니까 첫사랑이죠.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70세가 넘으신 지금 이 나이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큰 틀에서 우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많이 편찮으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부분이 저에게는 깊은 지혜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로 하여금 명리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가 물리겠죠. 깊은 지혜로 활용하신 저희 모친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미숙하긴 했지만 또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저의 그런 뜻을 이해해주고 또 인생이 바뀌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명리를 제가 추구하면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들을 통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된 운인데, 내가 변화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게, 하다못해 제 생각에는요, 지나가는 나비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나가는 나비,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걸어갈 때 천장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이런 것들, 그 사소한 것들에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도 누군가가 던져서 일어난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던진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그 시간에 쓰레기를 던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창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현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게 이 운에 대한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이 운이라는 것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나가는 개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실증적인 것을 너무나 강하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실제로 임상을 하고 관찰하고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류들만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거라는 걸 찾아다니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리는 것만을 찾아다녀야지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한창 시운에 대해서 제가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끄럽네요. 시운을 연구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음 40분은 마음이 아프겠다. 뭔가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프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소중한 것들 또는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다음 40분은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학원 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잊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다가 한 40분이 얼추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했지 하고 딱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고요. 지나간 것들, 소중한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제 아이들한테 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점들이 참 많았어요. 아, 결국에 운이라는 거는 내가 소중한 것들 혹은 돈으로 인해서 내 심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논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고 발현하는가는 논하고 있지 않구나. 그 운은 운대로 흐른 거예요. 네, 저는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저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그리고 저를 좀 괴롭게 하는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그 시간에 지나간 것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때 참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아, 이 운이라는 거는 결국에 큰 틀에서는 흘러갈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내드릴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A로 가게 되면은 내가 A로 간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무수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지나가는 나비, 지나가는 강아지, 편의점 알바생, 그리고 나의 엄마, 친구, 또는 내 자식,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들은 또 다른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요. 자, 내가 B라는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C라는 선택을 해도, D라는 선택, E라는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무섭게도 그 사람의 이 A라는 선택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많은 변화들도 그 해당 나비라고 해볼까요? 길거리에서 나는 나비 입장에서도 이 나비한테도 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나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와 정교하게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A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나의 친구의 친구가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와 정교하게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연의 정교함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지금은 명식을 보고 고작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요, 순리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순리에 맞는 선택을 하더라도요, 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결국에는 건너서 괴롭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잘되고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순리라는 거가 바로 정도겠죠. 맞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안 좋은 선택, 나만을 위하는 선택,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짓누르고 상대와 경쟁하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한층 낮추고 나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정녕 나를 위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을 내렸을 때, 그래도 그 선택을 내려도 그 누군가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나는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힘든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방금 좋은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썼죠. 왜? 우리는 감히 이 자연을 100%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100% 안다면요, 그 사람은 이 자연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론을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또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걱정 역시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정녕 나를 위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자식, 내 동료,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길가에 걸어다니는 꼬맹이들까지도, 또 나와 쇼핑몰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물건 떨어진 것을 주워서 드리는 그 이름 모를 그분한테조차도 좋은 그런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이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상황들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봐왔고요. 또 저희 모친이 또 살아있는 증인 아니시겠습니까? 저희 모친께서는 늘 저에게 니네 아빠가 일자리도 잃고 그리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니네 형이랑 너랑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는데도 엄마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 다 너희들 위해서야. 근데 엄마는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진 않아.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였더라고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고 아빠는 병들고 형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데 왜 엄마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실까? 하다못해 나랑 같이 카페 차리자니까 왜 엄마는 안 하고 자꾸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빠를 위한 거야. 그렇지만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아.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사람은 나이를 먹어야 되나 봅니다. 지금 명리를 공부하고 있는 제가 되돌아보니까 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고 추구하는 우리들 모두 처음에는 내 인생이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기룡화복이 어떠한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은 되셨겠지만, 저희 여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명리를 공부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잘 되라고, 언제 잘 될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진 않아. 대략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당신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명리적인 얘기니까 이거 광고 달 거예요. 네, 이건 광고 달아야 돼요. 저희 여사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만 가보겠습니다.